어느새 훌쩍 커버렸지만 함께한 기억처럼 여러분을 보는 저희의 마음은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입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청취자분들을 기다리는 웹툰이스타 특별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저희 3명 하고 네. 오프닝을 들으신 분이라면 뭐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 마이크 4개 다 쓰라? 이 목소리는 그러게요. 4개 다 쓰네요. 네, 라는 생각 하셨을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오늘은 저희 3명 말고도 한 분이 더 계신데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앙팡입니다. 하하, 네. 저는 웹툰이스타 초기 멤버로 오랜 시간 방송을 같이 하다가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 1년 정도 방송을 쉬었고 오늘 오랜만에 좀 같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갈 때는 맘대로지만 그렇죠. 들어올 때는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네, 석고대제 한번 하고 대가리 받고 시작해야 돼. 네, 대가리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앙팡은 바빴어요. 나만큼 바빴겠어? 와. 우리는 안 바빴나? 맞아, 나는 안 바빴나? 하지만 이제 앙팡은 어른인 관계로 네, 어쩔 수 없이 많은 네, 행사들이 있었죠. 그렇죠. 인생의 중요한 맞아요. 인생의 네. 이벤트들을 많이 겪고 왔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하는 걸로 하고 그만큼 늙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넷이서 할 건데 앙팡이 지금 당장 뭔가를 하기에는 약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열심히 꼬셨는데 계속 지금은 좀 약간 이러면서 난 그게 바빠서 그런 줄 알았거든. 아, 근데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해달라라는 긴급 메시지 있죠. 그게 왔습니다. 이거 자기의 환영식을 성대하게 치러달라는 그거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환영식이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거의 웹툰을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을 리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네. 이 상태로는 같이 방송에 합류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저희 팟캐스트가 웹툰 리뷰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리뷰를 할 수 없으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저희 초심이 네. 그거예요. 별처럼 많은 웹툰. 어떤 걸 봐야 할까? 그쵸. 웹툰 그래서 팟캐스트. 그래서 웹툰이스타였죠. 네. 별처럼 많은 방송이어서. 웹툰 스타. 네, 스타 진짜 스타였어요. 아, 진짜 스타였는데 저는 몰랐던 사실. 10년 전에는 몰랐지. 이렇게 많아질 줄. 진짜 많아졌네요. 그때 웹툰은 음. 별처럼 많지 않았다. 맞아요. 그쵸. 지금이 진짜 많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다시 뛰어야 돼. 진짜 하도 멈췄다가. 많으니까 이제 도대체 뭘 봐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기에 빠진 앙팡을 구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거 위기 탈출 너무 그거 좀 위험하잖아요, 그거는. 진짜나요. 그래서 저희 초심도 찾을 겸 이 별처럼 많은 웹툰 중에 골라준다는 초심도 찾을 겸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주변에 없던 사람이에요. 웹툰을 안 보는 사람. 그쵸. 근데 그게 앙팡일 줄 몰랐던 거지.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앙팡의 웹툰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우님과 세민님의 네.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오. 하. 두 분이 저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그쵸. 건가요? 용사가 되기 위한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기면 용사가 되는 거야. 제가 어떤 용사님을 따라갈지를 듣고 이제 추구미를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추구미를 결정하지. 제 추구미가 세민님인지 정우님인지를. 추구미.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약간 곤란해질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아무튼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네네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앙팡을 구하기 위한 용사 지금 오디션인 거예요. 핑미원이네요. 제가 잘 구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러는 걸 결승전인데 치료제가 웹툰이야. 제가 그걸 섭취해야 되는 건 그렇죠. 거죠. 형님, 그러면. 자 이걸 드셔보십시오. 약간 네네네. 제발 고쳐주세요. 그래서 앙팡을 감동시킨 다음 그걸 선택된 분은 간택되신 분은 네. 앙팡이 그걸 보고 독후감을 제출할 겁니다. 오. 이거 열심히 네, 해야겠네요. 네. 오. 독후감을 열심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형식에 맞춰서. 앙토님이 나의 픽 작품을 봐주셔. 약간 이런 거. 저는 열심히 따라가는 걸로.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해주시면 돼요. 정우. 세민, 맞다이로 맞다이로 들어와. 잘하는데? 뭐야? 뭐야 금방 해도 되겠는데? 좋아. 뭐야 잘하잖아. 그래서 일단
청취자분들도 같이 듣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목과 볼 수 있는 플랫폼 정도 그리고 간단한 줄거리 정도를 네. 두 분이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심판을 보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저희- 저도 떨려요. 어. 일단은 어쨌든 제가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오. 일단 제가 준비한 작품을 먼저 소개를 하자면 네이버 웹툰에서 현재 연재 중인 청춘 계시록이라는 작품입니다. 오. 이걸 들고 왔구만. 그렇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평범한 고등학교 자취생인 청아와 가출한 사이비 교주의 아들인 요한과의 오! 동거 이야기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사이비 교주라는 설정에서 네.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 아버님 혹시 네. 먹는 존재 보셨나요? 봤죠. 되게 좋아하죠. 먹는 그 존재. 작가님의 네. 최신작. 아, 진짜요? 쉽지 않다. 거기서 네. 약간 소개가 끝난 것 같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여자 뮤지션이라는 작품을 현재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이십니다. 를 제가 들고 온 작품입니다. 방금 왼쪽에서 소름이 한번 오고요. 네. 오른쪽에서도 한번 소름이 왔어요.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소름이 끼쳤다라는 음.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정우님부터 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작품인 청춘 계시록 같은 경우는 현재 2부가 진행 중인데 무료로는 69화 그리고 미리 보기로는 74화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22년도 11월 5일부터 1화가 업데이트됐고 23년 11월 4일에 1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2월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한 줄 요약했을 때부터 이미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거는 하이틴 로맨스다. 고등학생에 대한 약간 연애물적인 느낌도 나고. 근데 이 작품이 단순히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2021년 지상 최대 공모전 2기에서 미망한 청춘이란 제목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오, 봅니다. 수상작인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수상작이 이번에 정식 연재가 된 거죠. 여기서 약간 가산점이 수상작이라는 점에서. 수상 기록으로 붙어봐.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줄거리를 다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 좀 그 유복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부모님들이 힘들게 돈을 모아서 카페를 차린 청아네, 임청아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 여자 친구인가요? 그렇죠. 여자 네. 주인공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청아가 친구들과 함께 엄마네 카페 가서 마지막 음료 마시자 이러면서 친구들 끌고 왔는데 카페가 문이 닫혀 있어요. 뭐지? 문을 두드려봤는데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엄마 어디 갔어? 연락을 해보니까 원래 카페가 2층까지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외삼촌이 건설사랑 손을 잡고 잠적해버립니다. 역시 가족도 믿으면 안 그렇죠. 되는 세상이죠. 네. 근데 이 카페를 차린다고 어떻게든 다 쓴 상태라서 원래 이사 가려는 집이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로부터 거리가 꽤 멀어요. 5시간 정도. 5시간? 5시간이라고 합니다. 먼 게 아니네요. 많이 멀죠. 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잠적해버린 삼촌네 집이 너희 학교에서 가까우니 삼촌네 집에 가서 혼자 자취해라 라고 혼자 보내집니다. 이러쿵저러쿵 그 집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정리를 하다가 뭘까요? 학교 내에서 이미 사이비 주교의 아들이라고 소문나 있는 녀석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네요. 청아네 집으로 찾아오네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띵동하고 오는.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뭐야 왜 왔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우리 사이비도 너의 외삼촌한테 사기당했어. 그러니 찾아줄 테니 여기서 동거하게 해줘. 어머. 라면서 둘이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 시작이 조금 이렇게 놀라울 정도이긴 한데 뒤로 가서는 결국 하이틴 로맨스 자체고 계속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 거라서 느낌이 좀 색다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약간 소개해주신 걸 들었을 때는 약간 피해자 연대기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로맨스로 이제 발전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주요 인물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주요 인물은 아까 이야기 나왔던 임청아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되게 털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이 상황 뭐 내가 버티고 있으면 되겠지. 뭐 물론 이제 계획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 내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청아의 외가는 욕망에 약합니다. 잘생긴 남자애가 등장하잖아요.
네. 얼사빠 아,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저도 약간 그거여가지고. 갑자기 극한 공감. 네, 안 갑자기 돼. 공감이. 안 돼. 네. 멈춰요. 그렇죠. 사실 사이비 교주라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잘생기면 일단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정신 차리려고 하죠. 네. 하지만 얼굴이 좀 맛있는 걸. 그런 인정.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으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앙팡님한테 그 진상하려고 일부러 잘생긴 어, 남자 캐릭터가 나오는 연락처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렇다면 남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남자 주인공은 그 사이비 종교, 천년 재림교의 교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애는 보통 사이비랑 조금 달라요. 막 포교를 활동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남들한테 피해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만 이 남자 주인공한테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비 종교를 무너뜨리는 것. 본인의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게 그 남자 주인공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종교를 없애버리는 게 그의 현재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거는 작품을 보시면 되시는 거고. 네. 그렇다면 얘가 이제 조용한 성격이고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남녀 단둘이 있잖아요. 서로 정반대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둘이 과연 같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작품에서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라고 한다면, 사실 청소년 시기라고 한다면 청소년 시기한테 전부인 거는 친구 관계잖아요. 그쵸. 그 둘의 동거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국 학교 이야기까지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청소년한테 친구라는 게 얼마나 큰 존재인가라는 것도 다시 느끼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게 은근 사실적으로 등장을 해요. 작품 내에서.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 이유는 하이틴 로맨스의 개그가 살짝 껴 있습니다. 약간 예전에 그 완한 작가님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까지는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개그에 좀 더 치중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고춧가루를 뿌린 형식이긴 한데, 네. 고춧가루. 왜냐하면 하이틴 로맨스 특유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간질간질하면서 풋풋한 느낌이 커야 돼요. 그쵸. 근데 그것만 풀어 나간다면은 너에게 닿기를 같은 상황이 도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예요. 갑자기 박차오른다. 네. 아니 이 비겁하게 추억의 만화로 공격하다니. 이 끝까지 이어나가야죠. 근데 이거를 개그를 좀 넣으면서 그 간질간질하고 풋풋한 느낌만 가면은 결국 사람들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볍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비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풀어 나가기 위해서 작가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추천 중 하나인데, 매 화마다 표지가 일러스트가 달라요. 그 매 화마다 표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매 화마다 그 원래 이제 제목 같은 게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네. 그 일러스트가 달라요. 어머, 작화가 좋은가 봐요. 작화도 좋죠. 어머. 그 작화만으로도 사람을 몇 명 꼬셨어요. 제가. 그래요? 그럼요. 제가 작화에 약하거든요. 아하, 그 풋풋한 만화는 그거, 스토리지. 그런 청춘한 느낌이 강한데, 이게 마치 저는 애니메이션 오프닝을 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오프닝이라는 게 사실 그 분기에 나오는 내용을 약간 좀 정리한 느낌이잖아요. 이 애니메이션 오프닝처럼 딱 일러스트를 한 장 보자마자 이건 과연 무슨 내용일까? 또는 이 주제로 어떤 내용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작품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것과 별개의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그 내용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가 이것 때문에 일러스트가 이렇게 안돼 나왔구나. 검색하신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작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작화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한번 검색을 해서 작화를 한번 보고 있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비겁하게 눈으로. 무엇보다 청춘 로맨스를 가장 갖고 오고 싶었던 이유는 웹툰을 오랜만에 보거나 또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르가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금방 하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무엇보다 저도 웹툰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추천된 작품들을 보는데 몇 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취향이 아니거나 또는 무겁게 다가오면은 작품을 오랫동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활치료라면
가볍게 먼저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서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아, 그렇죠. 네. 현혹되면 안 돼요. 경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잠깐 너에게 닿기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만화, 예전 하이틴 로맨스 만화의 표지에서 느껴지는 그 감성이 말씀하신 그 제목 썸네일에서 느껴지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네. 비겁하게 비주얼로 승부하다니. 왜 그럴 수도 있죠. 비주얼도 중요합니다. 만화라면 모름지기. 내용도 중요하죠, 물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걱정됐던 것 중 하나가 하이틴 로맨스가 맞지 않는 분들은 좀 중간에 보다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이틴 로맨스 자체를 먼저 시작한다 하더라도 중도 하차가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순히 한두 편만 보고 그만둔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작품을 좀 천천히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걸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남주가 잘생겼어요. 서브 남주도 잘생겼습니다. 서브 남주도 있나요? 아, 그럼요. 그렇군요. 네. 우리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 있어요. 일단 약간 되게 오랜만에 웹툰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짜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뭐 하나 선택하기가. 근데 지금 정우님이 얘기해 주신 것들이 약간 예전에 제가 한창 만화책을 탐독하던 시기에 그 빠져들었던 게 사실 순정 만화가 저는 그 시작이었어가지고 그 향수의 감각을 약간 깨워주시는 그런 추천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비겁하게 지금 뒷조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약간 도파민이 지금 이제 나오려고 막 이런 드릉드릉한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먼저 들었잖아요. 네. 듣고 나서 뭐지? 되게 날카로운 픽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흰 죽 같은 작품이잖아요. 되게 근데 약간의 이게 뭔가 맞서음이 정우님이 평소에 안 고를 것 같은 작품이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이거 비겁한 선택.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아니, 스마트한 선택이지. 맞춤형 네. 추천을 해주신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 이 코너를 준비했을 때 그래서 한 2주간 작품들을 쭉 보면서 뭐 하지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중에서 이게 재밌겠다 싶어서 이걸 준비한 거고요. 정성추. 네. 지금 시간 몇 분 남았죠? 지금 시간은 아직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컴팩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할 말 다 하셨어요? 저는 이게 끝이에요. 그 좀 최대한 가볍게 가려고 이렇게 준비했었고 그래서 사실 뭐 질문 같은 것도 받을까 싶었지만은 거기에 더 뭔가 받을 만한 질문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작품을 먼저 보시면 다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네. 점수를 좀 매겨주시고요.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으로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점 만점으로 할까요? 별점 10점입니까? 아, 좋습니다. 네. 어차피 그거 정한 거 없으니까 10점 만점으로 하시죠. 소수점도 되나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네.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저는 점수를 마음속으로 정했고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두 분이 추천해 주시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본인이 마음이 동하는지를 같이 별점을 매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댓글에 써주시면 여러분도 그 앙팡의 선택에 따라서 독후감을 같이 쓰시는 네. 걸로. 같이 쓰셔가지고 시일야 방송되고 한번 가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자이자 마지막 주자 네. 세미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특별편 컨셉이 앙팡님이 이제 웹툰을 한동안 안 봤는데 약간 재활이 필요하신 상황인 거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쉽고 잘 읽히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스크롤 쭉쭉 넘어가는 그런 작품을 보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른 작품이 바로 이 들깨이빨 작가님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여자 뮤지션입니다. 네. 제목 들어서는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 와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2023년 5월부터 연재를 해서 지금 연재 중인 작품이고요. 무려 주 2회 연재입니다.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작품. 그래서 저는 아까 앙팡님이 먹는 존재를 보셨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필승이다. 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 덕질 좀 해보셨나요? 덕질 덕질 해봤죠. 뭔가를 이렇게 약간 좋아해본 지금도 약간 그건 살아있죠. 네. 플러스로 혹시 GL에 좀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BL은 많이 안 봤지만 네. 백합이나 GL은 많이 봤죠. 이거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위험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제 뒷조사를 세미님이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러게요. 생각이 드는데요. 흥신소 경고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작품의 가장 처음 문장이 이 이야기는 픽션으로 실존 인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컷에 어떤 여자 캐릭터가 나와요. 이 여자 캐릭터는 이름이 유유령이고 35살의 만화가예요. 근데 필명이 들빨 개빨이에요. 들깨이빨의 그거를 어순을 바꾼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들빨 개빨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은 먹존 는개입니다. 아, 약간 그 작가님답다. 뭔가 들깨이빨 작가님 다운 뭔가 유머 코드다. 그러니까 딱 이걸 캡처했는데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딱 첫 컷이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시작해놓고 바로 다음 컷이 누가 봐도 현실과 관계 있는 듯한 이 컷. 아, 약간 제가 마이크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갈까봐 소리를 못 냈는데 이거 네. 보자마자 무슨 의미인지 너무 이해해버렸어요. 그쵸? 이 두 컷을 보자마자. 역시 만화는 직접 봐야.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이 무슨 내용이냐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여자 뮤지션이잖아요. 이 유유령이 남자친구가 있는 만화가예요. 네. 네, 이 만화가 1화 내용이 진짜 재밌는데 이 만화가는 요약하자면은 완전한 픽션을 잘 못하고 무조건 약간 자기 경험에 기반한 만화만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인데요. 그래서 차기작이 안 나와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편집자는 약간 저승사자처럼 생겼는데 작가님 이 작품으로는 안 되겠군요. 이러면서 약간 칼같이 쳐내는 그런 편집자가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차기작 뭐 하냐. 근데 난 픽션 못하고 결국 내 경험에 밖에 못하는데 근데 이미 음식 소재는 써버렸어. 난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지? 이러다가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 만화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 연애 만화 기획에 불을 붙여준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이 제목에 있는 여자 뮤지션이다. 그래서 그분, 네. 여자 뮤지션을 그러면 약간 네. 덕질하는 거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건가요? 처음 시작은 그랬는데 이제 이 여자 뮤지션 이름이 별이거든요. 근데 이 별이 한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특수기호 검은 별이에요. 그냥 그렇게로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별이라고 절대 쓰지 않고 무조건 추상화된 별 기호. 의미로서의 별 기호이군요. 네. 그래서 뮤지션 별을 만나고 그 별과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지가 이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작가와 뮤지션이 실제로 그러니까 작중에서 실제로 만나서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만화인 거군요. 맞아요. 거기서 듀엘이 되는 건가요? 네. 불륜과 듀엘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아, 진짜로? 도파민 폭발. 아니 여기서 도파민이 터진다고요? 방금 보셨어요? 여기 제 머리 위에서 뭐 터지는 거? 근데 이 작품이 약간 도파민 터지는 구간이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작품이 굉장히 픽션인 듯 픽션 아닌 듯 뭔가 그 사이를 엄청 되게 잘 넘나들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뭔가 작가님 본인을 모티프로 한 것 같은 주인공이 심지어 만화가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작가님 진짜 본인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데 근데 실제로 이 작품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음악 만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등장인물들이 어떤 노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이런 상황에는 이런 부금이 어울리지 약간 이러면서 뒤에 배경에 막 곡이 나온다던가 근데 그게 다 실제로 있는 노래들이 나와요. 막 엄청 추억의 애니송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한희정 막 이런 인디 뮤지션 노래도 이제 막 레이디 가가 막 이런 팝송이 나왔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서 이거 뭔가 이 만화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한 100곡 정도 담겨 있어요. 그 플레이리스트에. 그래서 약간 먹는 존재에서 음식이 하는 역할을 이 만화에서는 음악이 하고 있다. 근데 이 만화가 뭔가 내용은 뭐 이런 일이 설마 있겠어? 픽션 같은데 약간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자꾸 끼어드니까 이거 어디까지가 진짜지? 약간 도파민. 작가님 이거 진짜 실제로 겪은 건가? 픽션인가? 실제로 겪은 건가? 약간. 그래서 뮤지션이 별이라는 예명으로 나오는데 이 소속사가 새우젓 뮤직스 막 이런 이름의 소속사가 나오니까 이거 실제로 있나 하고 약간 찾아보게 되는 그런 리얼함. 그러니까 몰입.
지금 검색해봤는데 실제로 진짜 플레이리스트가 나오네요. 네. 100개의 노래가 같이 재생 목록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 약간 위기를 느끼셨나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계속해 아.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도 되게 약간 도파민인데, 그래서 이 뮤지션하고 어떻게 만나냐면, 처음에 이렇게 남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남자친구가 야 이거 노래 들어봐 하고 추천을 해줬는데, 약간 아니 세상에 이런 노래가 이러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예명은 별인데 되게 수학에 관한 노래를 계속해서 내요. 공명이 막 2차 함수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 특유의 되게 묘사와 비유에 능한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 이 뮤지션에 빠진 것 같다, 이를 찾아봐야겠다 하는데, 예명이 별이잖아요. 서치가 너무너무 힘든 이름이잖아요. 그쵸, 그렇네요. 검색어에 잘 안 걸리는 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이 유령 씨가 엄청 서치를 하는데 힘들어서 뭐지 하다가 극적으로 계정을 발견해요.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고 팔로우를 하는데, 그래서 약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공연을 한다는 소식 올라와요. 가야지. 공연 간다. 가야지. 그래서 5시간 걸려서 가요. 근데 갔는데 무슨 지역 축제에서 공연을 작은 무대에서 선데 초장 축제예요. 아, 초장이요? 초고추장 할 때 그 초장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 작품 보면서 되게 웃긴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그런 비유거든요. 이것도 사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캡처를 해오셨나요? 네, 캡처를 야, 해왔어요. 준비성. 그래서 이 초장 축제인데 약간 초장을 소개하면서 초장이란 무엇인가? 고추장의 사생아가 아니던가 이러면서 갑자기 그 재벌집 약간 그 사진 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재벌집 이제- 막내 아들 포스터. 그 회장님과 네. 그 회장님 사모님이 사모님이 이제- 고추장과 된장인 그쵸?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자식들 이렇게 쫙 서 있고, 이제 초장은 약간 사생아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조그맣게 식초, 생무 아. 그리고 여기 엄마의 사랑을 사실 갈구하고 있음을. 와,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가족 사진, 되게 티피컬한 네. 가족 사진인데 거기에 장들을 이름을 넣어서 그쵸? 저렇게 하신 그리고 거군요. 이런 것들. 초장이란 맛없는 식재료를 대충 집어삼킬 수 있게 해주는 선행을 베풀지만 칭찬은커녕 무시만 받고 비뚤어져 버린 그런 데. 근데 이런 무슨 디테일. 느낌인지 알아요? 제 그쵸? 남편이 저런 가치관을 약간 갖고 있거든요. 회는 간장과 와사비가 근본이고 아. 초장은 그쵸. 약간 초장에 찍어 먹는 건 약간 회맛을 모르는 회 맛을 거다. 모르는 거다. 약간 그런 네. 확 이해해 버렸습니다. 참을 수 없네요. 네. 경고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초장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초장에 먹기 때문에 아, 네네. 저도 초장 이 좋아합니다. 심판이 계속해 주십시오. 먹는 존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작가님 특유의 그 엄청난 비유와 그런 묘사가 엄청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 작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깜빡하시나요? 네. 지금 약간 빠져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축제에 갔잖아요. 그 초장 축제 가서 듣는데 그 막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별이 나타나요. 근데 되게 멋있는 그 약간 쇼컷한 그런 약간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약간 새소년의 황소윤 씨 같은 느낌인가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살짝 걸크러시? 그래서 지금 방금 이 컷을 보면 아시겠지만 들키발 작가님이 뭐 엄청 화려한 막 그림체 저런 화려한 그림체로 승부 보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약간 흑백에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 그 셀프 디스가 이 작품에서도 나와요. 그 유유영이 저 그림체로 편집자한테 까이는 내용이 이 작품 속에도 나오고, 그래서 작가님의 그림은 좋게 말하면 푸근하죠.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그림체인데 딱 그 별이 나올 때만 엄청 힘을 빡 주고 갑자기 순정만화 그림체로 변해요.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군요. 그렇게 그렇죠. 들어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첫눈에 반하고 목소리에 반하고 이 개쩌는 뮤지션 누구지? 나는 여기 공연에 가야겠어 이러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는 데서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혼자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그 별이랑 이게 눈이 마주치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근데 여기서 운명. 혹시 웹툰 좋아하세요? 뭐 별이 묻는 거죠. 아니요. 웹툰 싫어하는데요. 이러고 일단 그렇게 하는데 혹시 들빨 갯빨이라는 작가님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별이 별이. 유유령. 네, 유유령한테 그래서 유유령 속으로 그거 내 작품이야 이랬는데 모르는 척해요. 근데 그 별이
안 봤으면 꼭 보세요. 여자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해요. 이렇게 말해서 거기서 사랑이 시작된 거군요. 그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아. 그래서 알게 될수록 이 별은 비건의 팸이에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 그 양쪽 다리에 뭔가 모래짐을 인 것처럼 약간 그래서 뭔가 연대감도 느끼고 뭔가 이 각박한 세상에 약간 너도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구나 싶은 그런 공감대? 공감대도 있고 약간 순수하게 이 뮤지션으로서 너무 멋있다. 동경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과 관계. 남친은 여기 있는데 점점 이 별과의 관계를 약간 진짜 매운맛인데요? 근데 진짜 이게- 초장맛인데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엄청 불륜을 한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뭔가 그 사실 GL이라고 말했지만 이 작품이 뭔가 GL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 장르 코드와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작품이거든요. 아, 진짜 약간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보다 뭔가 뭔가요? 되게 어떤 사람이 좋아졌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사람이 좋아졌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그냥 나랑 동성이었을 뿐이다라는 느낌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에 대한 뭔가 비겁한 마음, 디스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네요. 솔직한 마음들이 네. 되게 이 작품에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들깨이빨 작가님이 본인에 대한 감정이나 그런 것도 되게 스스럼 없이 드러낸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막 구글에 내 필명 들빨개빨을 치면은 가장 먼저 뜨는 연관 검색어가 들빨개빨 팸이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작품의 주인공의 막 언행이나 어떤 인터뷰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나는 뭔가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게 되게 두려운 사람이고 도망치고 싶고 근데 그래서 막 이 별이 그런 길을 가는 게 엄청 대견하게 느껴지면서도 걱정된다. 약간 이런 식의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희령이 하는 말인지 들빨개빨님이 하는 말인지 약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작가님 본인에 대한 걸 뭔가 좀 더 알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작가님이 한겨레 21에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근데 보면은 작가님의 실제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된 것 같긴 해요. 되게 많은 것들이 거의 이 유희령 작가에 녹아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걸 약간 찾아가는 것도 좀 맞아요.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래서 되게 그 솔직한 내면상을 보는 거 플러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둘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근데 이 남자친구가 뭔가 되게 감히 너 바람 펴? 당장 헤어져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엄청 푸근하고 마음이 넓은 남자친구를 아까 그 먹는 존재에서 박병 같은 되게 흡사하게 나와요. 여기서는 도마뱀으로 나오는데요. 약간 그 별이랑 이 유령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쟤 잘 갔다 와 하고 근데 절대 막 너 막 바람 펴 막 이런 식으로 절대 의심하지 않고 이게 되게 받아들이는 조력자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근데 점점 그 유령은 이 별과 가까워지면서 이 약간 이제 이 남친을 약간 방해물처럼 느끼기 시작해요. 약간 나는 얘랑 사귀고 있는데 얘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약간 이게 되게 장난스럽게 여기를 남친을 악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떼어내지? 근데 또 이 남친은 또 되게 엄청 푸근하고 되게 덤덤한 성격이라서 또 막 나쁘게 대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약간 이 죄책감에 휩싸이다가 그럼 복잡 미묘한 관계성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거고. 네. 잠깐 끄면 시간이 다 거의 쓰셨거든요. 세미님 시간이. 그래서 지금 2분 45초 남았습니다. 와우. 그래서 얘기하실 포인트가 남아있으면 그거를 핵심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실 제가 좀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작품이 그래요. 이 작품이 약간 보면 약간 이만한 뭔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뇌를 빼고 그냥 보면서 따라가도 그냥 재밌어요. 일단 시작하면은 일단 저 되게 앉은 자리에서 계속 쭉 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밀도가 작화의 밀도 같은 게 낮아서 되게 가볍고 슉 볼 수 있는 작품이고 근데 이야기는 재밌다. 서사에 좀 더 몰빵이 맞아요. 되어 있다. 설정과. 1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앙팡님이 먹는 존재 보셨고 이제 덕질도 좀 해보셨고 여여 관계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필도 네. 보셔야 합니다. 제가 또 걸그룹 좋아하거든요. 그 보면서 약간
근데 그 걸그룹 보면서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 저 앙팡님 웹툰이스타 듣고 있었어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부끄러워. 근데 계속 알수록 그 사람이랑 뭔가 나랑 가치관도 맞고 자. 유머 코드도 맞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 돼. 와, 20분 동안 쉬지 않고 거의 전기수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방금은. 조선시대에 가셨으면 꽤 돈을 버셨을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는 정말? 현대라는 저 생각이 드네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게 대체 몇 화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 이거 중반 정도? 네. 거의 요약을 해주신 거네요. 네. 전체 몇 회예요? 지금 90 몇 화. 아, 맞습니다. 약간 정우님 지금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아니 아쉬운 걸 떠나서 이거 이래도 되나 싶었죠. 아. 너무 많은 걸 알려주면은 또 저 사실 남자친구한테 이거 너무 스포 아니 아니에요? 저기요. 이거 너무 스포 아닙니까? 엄청난 스포는 아니에요. 억울하다. 그래서 네. 2명의 네. 잠시 심사하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혼자만의 시간이요?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번 보고 오실래요? 근데 저 좀 약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솔직히 10화까지만 딱 보면은 그 뒤로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똑같아요. 하지만 저희 10화는 보는 시간이 더 빨라요. 여기 10화 어이 보는 무슨 거보다. 소리예요? 이것도 그냥 쑥쑥 지나가는 건데. 아니에요. 네. 네. 마음의 네.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한테 그 개인 메시지로 네. 결과를 아빠님 알려주십시오. 이제 이 중에 하나 고르면은 다른 작품 하나는 나머지 이제 평생 못 본다. 경고드립니다. 저기요. 아니 그건 자유를. 극단적인 예시 경고드립니다. 그 극단으로 가면 사람이 너무 네. 고민이 되는, 너무 둘 다 봐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서. 동점은 없는 건 거죠. 동점. 근데 님만은 고통스럽죠. 저게 한 작품 보실래요? 한 작품 보실래요? 두 개를 보는 건 상관없어. 독후감을 써야 돼요. 그쵸. 독후감을 두 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럼 한 편을 골라야겠네. 독후감 낭독회 한번 해야겠다. 좋다. 예.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저는 결과를 들었잖아요. 이 네. 결과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앙팡의 젊음을 깨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느 쪽의 이중적이잖아요. 젊음이야?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어느 쪽의 젊음이야? 좋습니다. 승자는 정우님과 세민님 중 누구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대결 맞다이로 들어온 대결에서 승자는 세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사실 처음에 작품 픽할 때는 자신만만했다가 오늘 와서 좀 쫄렸는데 어떻게 왜 쫄리셨어요? 아니 작품은 너무 재밌는데 제가 너무 약간 이거를 뭔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려운 작품을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전달이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냥 보세요. 네. 그냥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아니 아까 세미님이 저녁 먹고 들어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봐주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나는 감정에 호소하겠어. 라고. 좋습니다. 이제 선정하신 분의 네. 평을 한번 들어봐야죠. 세미님의 작품 추천해주신 작품을 먼저 봐야겠다. 그러니까 둘 다 보고 싶은데 먼저 보고 독후감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약간 세미님이 원래 설명을 되게 깔끔하게 잘하시는데 계속 얘기가 멈추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우리 세미님이 저렇게까지 계속 말을 멈출 수 없는 저주에 걸린 사람처럼 무슨 모자를 쓴 것처럼. 네, 계속 얘기를 하시나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왜냐면 사실 이 설명하실 때의 기승전결이 정우님이 너무 잘 맞아요. 전달해 주셔서 그래서 좀 쫄렸어요. 정훈이 왜 이렇게 설명 잘하시지? 대본 썼잖아요 미리 저도. 아니 저도 대본 써왔어요. 저도 근데 써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정우님이 그 기승전결의 포인트를 너무 잘 짚어주셔서 그래 내가 저런 근본적인 취향이 있었지가 딱 있어서 불을 딱 지폈는데 세미님이 그 저주에 걸린 모습을 보면서 저건 대체 어떤 작품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궁금증 유발에 성공하셨고 뿌듯하다. 그리고 세미님이 도파민 중독자여서 네, 맞아요. 맞습니다.
남들이 50에 도파민 충족돼야 된다면 세미님 200이 충족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미님이 저렇게 도파민 이건 풀충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걸 봤을 때 나도 그러면 한번 그걸 맛을 봐야겠다. 그리고 진짜 네. 보장합니다. 그리고 고자극.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초장 대회를 캡처해서 보여주신 게 그러니까 정성입니까? 아니면은 그 설득된 겁니까, 장면에? 설득된 거죠. 이래서 웹툰은 컷을 네. 가다 그러니까 되게 엄청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유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5호선의 그 강동이랑 그 마천행이랑 하남 검담성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거를 5호선의 사타구니. 5호선의 사타구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이런 만화 나 나이 들었나 봐. 나 그런 게 너무 좋다. 무조건 보셔야 돼요. 어지러지하다. 그래서 사실 유머가 설명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훨씬 재밌는 작품인데 약간 제가 좀 전달을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세요. 제가 보고 그 세미님이 모자 이렇게 이양 받아서. 네 모자 이양 받아서 제가 한번 다음에는 썰을 풀어보는 네. 걸로 아, 한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두 분한테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맞아요. 그냥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한 것보다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셨어. 아 그래요? 오. 다행이다. 정우님이 저는 되게 걱정했던 게 이 네. 작품을 어떻게 둘 다 같은 고민이었어. 어떻게 추천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되게 정석적인 작품이고 완전 변칙적인 작품이거든요. 어떻게 또 그렇게 골라오셨네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도 되겠다. 청취자분들 반응만 좋다면. 저는 진짜 두 분이 어떤 거 골라오셨는지 아예 아예 몰랐어요.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 미스테리로 네. 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대본을 쓸까요? 이랬는데 뭐 어떤 거 하실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뭐 참고해서 넣어둘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미님이 안 된다. 도파민 중독자. 저한테는 안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몰라야 재밌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작품 들고 오실지 전혀 감이 없는 상태로 사실 저도 선택을 한 거여가지고 저도 막 아까 밥 먹을 때 여쭤봤잖아요. 몇 화짜리인지만 알려달라고. 근데 두 분 다 아직까지 나온 건 100화 안 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피가 도네요. 오랜만에. 근데 진짜 네. 앙팡이 되게 집중해서 그니까요. 저는 있었어요. 약간 제가 말하는데 점점 앙팡님 이게 반응이 그렇군요. 재밌겠다. 망한 소개팅 반응. 점점 약간 식은땀 나기.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주가 계속.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아니 돼서. 진짜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이러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앙팡이 다음에 올 때는 이 상소문처럼 오. 독후감을 들고 와서 네. 독후감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와. 기립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그럼 이제 저희 경건한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앙팡의 복귀 첫 식사인 거잖아요. 입맛에 맞으셨나요? 우주여행 복귀 첫 끼를 만나도록 하겠고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둘 중에 어떤 작품이 더 나한테 끌렸다. 저주받은 사람의 랩이냐 저주받았다뇨. 아니면 그 깔끔하게 정리해온 정우님이냐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앙팡님 오랜만에 같이 녹음하셨는데 소감 네. 한마디 해주시죠. 되게 지금 뭘 들은 거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리얼 월드에 오랜만에 온 것 같나요? 네네. 진짜들의 어쩌면 여기가 내 진짜 세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왜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그 깨어났을 때 여기가 어디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오늘 조금 받았고 음. 그 생업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건지 오늘 1시간 동안 녹음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느낀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었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청취자분들이랑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한테 웹툰 쪽의 관계자분들이 네. 그분은 언제 오세요? 라고 거의 진짜 한 3년 동안 계속 물어봤어요. 이름을 야. 부를 수 없는 자. 그분이라고. 앙팡이요? 그러면 네네네 그분이요. 진짜 고장난 그 버블헤드 알죠? 그 차에 놓는 거, 머리 흔들리는 거. 그것처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저희가 파일럿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다. 이런 거 자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지금 오늘은 세민님과 정우님이 대결을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우와 제가 세민님을 설득하라. 도파민 중독자를 어떻게 하면 내 입맛에 맞는 작품을 데려와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어렵겠다. 진짜 어렵지. 무슨 광해도 아니고.
근데 저 왜 도파민 중독자 됐죠? 맞으니까요. 맞잖아요. 중독자라기보다 역치가 높은 사람. 그거 중독자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가? 저는 근데 그래서 갈구하는 사람. 재미없다고 안 보진 않아요. 일단 보는데 억지로 보잖아요. 약간 언젠간 나오겠지 그러니까- 도파민 200 이러면서. 재밌었다. 약간 이거 음. 우오 다는 작품 다른 그치. 느낌이 무슨 있습니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확실히. 네. 그냥 앙팡이 이해했으면 이제 네. 보통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앙팡님이 평균이에요? 네. 앙팡은 지금 세계의 평균을 잡고 있어요. 아, 평균의 수호자. 갑반인이시구나. 네. 네, 이 갑반입니다. 세계로 오세요 빨리. 좋습니다. 그래서 앙팡이 매주 오면 좋겠지만 앙팡의 생업이 아직 바쁩니다. 그래서 아마 비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앙팡과 제가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또 있거든요. 오. 오. 그걸로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어떤 작품에서 끌렸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조떼꾸아 안녕. 좋댔구나. 좋댔구나. 욕하는 줄 알았어요.